안녕하세요. 공무문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와 대칭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국어에서 의문은 크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하고 있죠. 비분절 의문은 장단을 통해서 글자의 뜻을 구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중세국어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의문처럼 사용하는 성조가 있습니다. 먼저 자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먼저 중요한데 우선은 상형과 가획의 원리를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형이라는 것은 이제 발음이 되는 발음 기관의 모형을 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획은 획을 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람의 얼굴과 비교해서 상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음 같은 경우는 어금니이기 때문에 기역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설은 혓바닥이 소리이기 때문에 니은을 이렇게 만들겠죠. 그 다음 입술 순입니다. 미음자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잇몸, 시옷을 만듭니다. 그 다음 목청, 이응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 가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역, 디귿, 티귿,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을 만들고 그 다음 이체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역시 상형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합성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 땅을 상형하게 됩니다. 이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출자와 제출자가 있는데 초는 한 번만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출자는 두 번 합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비분절 의문에 해당하는 성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세 때는 성조가 존재했고 그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은 방점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성조를 총 3가지 혹은 4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평성, 거성, 상성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입성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조 같은 경우는 방점을 찍었다라는 게 중요하게 되고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는 상형과 가획, 상형과 합성의 원리를 썼다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또 이제 자음에서 중요한 거는 된소리 표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현대국어에서는 된소리 같은 쌍기역, 쌍디귿이 자음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중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음과 자음이 합쳐진 글자 소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소리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병서의 원리를 사용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병서라는 것이 있고 합용병서라는 게 있는데 각자병서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처럼 각각의 글자를 합쳤다라고 이해하고 외우면 좀 편합니다. 합용병서는 시옷계, 디귿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비읍, 시옷, 시옷, 디귿, 시옷, 디귿, 기역 이런 것들이 합용병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글자를 합쳐서 사용하였다라고 외우면 좀 더 잘 외워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어두에 쓰이게 되면 우리는 그 글자를 어두자음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병서 말고 연서의 원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연서는 된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연한, 약한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같은 게 나타나게 되죠. 모음 같은 경우에서는 모음 조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음 조화에서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사용하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성에는 아, 오, 아래아, 야, 요가 해당합니다. 음성은 어, 우, 으, 여, 유가 해당하고 이 같은 경우는 중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총 3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의 종류는 안 쓴다.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목적격에는 르이 있고 관형격에는 시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글자처럼 보이지만 모음 조화를 지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첫 번째, 모음 조화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음의 형태가 왔는지를 살필 것. 세 번째, 관형격 조사 같은 경우는 주체가 누군지 확인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는 높임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체 높임이 있고, 두 번째 객체 높임이 있고, 세 번째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시를 사용하지만 거기에 샤가 덧붙여져 있고, 객체는 삽, 잡이 있고 순경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높임 경우에는 이 it을 사용하고 여러분이 높임 표현에서 중요한 건 글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글자를 읽다가 시가 쓰였는지 샤가 쓰였는지 이나 it이 있는지 이러한 잡의 형태를 발견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4번째로 전성어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옴과 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수매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로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의 음화가 중세 때는 없다가 근대 때 발생하고 현대에는 변화 형태가 다 끝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빌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째로 주격조사입니다. 중세 때는 안 쓰는 게 있었는데 근대 때 가가 더해진다. 그래서 이와 가가 있다. 이 위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순경음 비읍이 소실될 때 오나 우, 반모음을 주고 간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번째로 아래 소실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인 마을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2번째 글자에 있는 아래아가 먼저 사라지는데 사라질 때 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에 있는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을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 특이한 체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할 체언은 히읗 종성 체언이고 2번째 설명할 거는 기역 덧생김 체언입니다. 사실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언에 있는 종성에 히읗이 덧붙여 있는 것을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역 덧생김 체언은 체언에 조사가 덧붙을 때 체언에 있는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기역이 덧생기는 것을 기역 덧생김 체언이라고 합니다. 먼저 히읗 종성 체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라는 히읗 종성 체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결합해서 우리는 이걸 네히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이게 히읗 종성 체언이고 이것의 뜻은 냇물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히읗 종성 체언의 다른 것들은 나라 히읗, 암 히읗, 살 히읗,
등등이 있습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 나타나는 방식이 좀 다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습서나 다른 학교 선생님의 설명들을 통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역 덧생김 체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나무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나무에 해당하게 되는데 나무 플러스 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먼저 모음이 탈락돼야 됩니다. 그럼 남이 되고 기역이 덧붙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남기가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무에 보조사 은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음을 탈락시켜야 되니까 남기역이 될 거고 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세국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 또는 자습서, 모의고사 등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